어쨌든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나. 사람은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데 각자 나라고 하는 나는 제일 먼저 맺는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해요. 가정. 뭐라고요? 가정 없이 우린 존재 못해요. 가정 없이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지요?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태어났고 가정을 통하여 자라났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가정과 나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가정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가정도 가정 혼자 존재 못해요. 가정도 돈 벌어 와야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사회와 직장과 이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정도. 그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점점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이 늘어나서 그걸로부터의 또 여러분 가정과 개인으로 흘러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회와 직장도 이것은 또 국가라고 하는, 뭐라고 하는요? 국가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이것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국가가 없는 어떤 가정과 어떤 국가가 없는 직장이 어디 있나요? 국가의 그릇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맞죠? 그리고 국가를 초월한 선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지구촌 인류입니다. 인류. 인류. 그 다음에 범위가 더 뛰어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대로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슨 나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떤 인간은 이런 인간이 있어요. 가정도 몰라. 지 하나밖에 몰라.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란 이름은 가졌으나 사람의 탈을 쓴 그건 짐승인 겁니다. 근데 짐승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지금. 지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 하나밖에. 에? 그러니까 뭐 자식도 모르고 자기 마누라도 모르고 오직 지 하나야. 지 하나. 그런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인간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지 하나만 알고 사냐고. 모든 것이 자기 하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자기 하나가 중심돼야 되고.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최소한 자기가 속한 기본적 공동체인 가정을 위하여 살면, 그러면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야. 아멘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타락하고 악해가지고 오직 중심을 자기에다 두고 사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패망의 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도 결국은 나중에 망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 내가 좀 부끄럽네. 갑자기 또 당신 보기가 좀 부끄러워지려고 그러네. 나 갑자기 이쪽 보고 해야지. 남자들은 마누라를 위해서 살으라고. 아멘 못하는 남자 많아요. 그리고 마누라들은 제발 지를 위해서 살지 말고 맨날 그냥 아침에 나서 바르는 거 그냥 이런 거 위해서 살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살아봐. 아멘. 오늘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무엇을 하면 기쁠까? 이걸 하루 종일 생각하란 말이요.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야지. 생각하며 살자. 그냥 지를 위해서 떠들고 다니지 말고, 아빠가 돌아오면, 남편이 돌아오면 무엇을 기뻐할까?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아라. 알았죠? 어떻게 말하면 좋아할까? 뭘 해놓으면 좋아할까? 아멘. 그리고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말을 내가 이 시대에 왜 해야 되는지 참 비극이요. 제발 자식을 위해서 살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안 하면 그게 부모냐 말이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도 안 하는 게 그게 부모냐고. 그건 짐승이지, 짐승. 그걸 뭘 사람이라 그래. 그걸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나로부터는 일단은 떠나야 돼. 떠나서 최소한 가정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기도를 깊이 하고 조금 생각을 깊이 하면 이제 점점 생각이 커져서 아하,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직장, 단체,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 단체가 잘 돼야 우리 가정이 잘 되는구나. 요거는 조금 생각이 큰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자기가 속한 것이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어? 봉제공장에 속했어? 그럼 봉제공장 그 사장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매출을 많이 올리도록. 좋은 일감 구해오도록. 아멘. 학교에 속했어? 여러분이 속한 학교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기가 속한 단체가 잘 돼야 축복이 흐른단 말이에요. 축복은 생기는 게 아니고 흐르는 거예요. 다섯, 축복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잘 들어도 이제 축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흐르는 거예요. 흐름으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흐름으로. 그 다음에 이 직장 사회가 잘 되려면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과 나요. 나. 믿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돼야 기업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모든 단체들이 다 살아나고 그것이 나중에 가정으로 흘러들어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거는 여기에 경지까지 간 사람은 없을 거야. 인류를 위하여. 뭘 위하여? 너가 하는 그 일이 인류를 위하여 하고 있냐. 야, 이건 범위가 커진 거야. 이 정도 간 사람은 아놀드 슈바이처 정도 돼야 되는 거야. 아놀드 슈바이처 정도 된 사람은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간 사람이야. 사랑질교회 성도들이요. 한번 깊이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죽었다 깨도 못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할 이런 구조와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한 개인인 각자 나 해봐요. 나가 가정에다 걸고 사는 것도 일단 짐승은 면해요. 그건 짐승은 면해. 가정에만 나만 붙잡혀 있는 사람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짐승이요. 이거는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인데 여러분은 고깃덩어리는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다 걸고 사는 사람은 고깃덩어리는 일단 벗어나. 그러나 잘 보세요. 바로 우리는 최후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에 걸고 살면 나머지 이 밑에 문제는 자동적으로 복이 와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세상에서는 끽 해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가. 세상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 그 세상은 여기까지 간 사람을 인류의 선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간 사람을 위대한 성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막 역사의 불멸의 존재라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선까지 뛰어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 여기를 위해서 딱 걸고 살면은 나머지의 축복은 저절로 와요. 저 보라고 저는 내 마음에 제일 후에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요. 이야, 정가훈 목사님, 어떻게 일개 목사가 그렇게 큰 일을 하시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막 요즘 난리야. 내가 가는 데마다 난리거든. 아멘.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내 국정원 직원하고 밥 먹었는데 국정원 직원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뒷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도대체 목사님은 신비한 인간입니다. 신비한 인간. 아멘. 내가 하는 일을 국정원에서 조사를 다 했다고 이번 주에 와서 나한테 자수했어. 목사님 막 뒤에 다 조사 다 했대. 그래서 난 지금요 겁나. 내가 전화하는 것도 도청 다 하겠지. 그거는 했다 소리 안 하더라고. 왜 안 했겠어? 뭐 다 했겠지. 다 좋은데 근데 그래요. 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응? 특별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연말까지 우리가 1000만 명 애국 메시지 받는 조직, 1000만 명 조직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국가에서도 난리가 나고 이제 다 탄로가 나버렸어.
다 폭로가 되어버렸어. 내일 우리가 시청 앞에 6.6 국민대회를 마치면 대한민국의 판도가 달라진다고. 3년 전에 우리가 이 대회를 할 때는 정권을 바꾸는 위력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 자체를 변화시키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왜 이런 일이 내게는 일어나느냐? 목사님은 왜 이러냐? 목사님은 처음부터 예수 믿고 16살, 17살 때 처음 예수 믿고 바로 내 가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 하나님의 나라가 딱 꽂히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가정에도 복이 오고 봐요. 우리 가정에는 복이 왔잖아. 아멘이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애녹이도 방학 마치고 지금 비행기 탔어. 비행기 타서 지금 오고 있어. 오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도착이요. 도착해서 6.6 국민대회 보여주려고. 그래야 꿈이 생기지. 나도 아빠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걸 내가 보여주려고 막 급하게 지금 비행기 타고 지금 오는 중인데, 어제까지 학기말 시험 봤는데, 올해에 맞춰서 또, 이번에도 또 올해에 그래서. 봐요, 여러분들은 애새끼 막 쥐어받고 때리고 해도 공부 안 되지. 나는 미국에 갔다 버려놔도 잘 되잖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정은 저절로 잘 되고. 우리 한나도 봐요, 그냥. 우리 한나도 봐요, 그냥. 자기 목표를 세우고 지금 공부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막 보고하는데 이렇게 난 자식들한테 신경 안 쓰잖아, 그냥. 내가요, 미국 유학 애들 보내는 것은 내 자식 잘 되라고 보낸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 안 되려고 갖다 버린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갖다 버려놔도 잘 되잖아. 그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봐요, 우리 집 사람도 피아노 잘 치고 있잖아, 봐요. 다 잘 되잖아, 내가 하는 일은. 가정도. 아멘. 뿐이요? 내가 속한 단체, 사회, 사랑제일교회. 봐요, 여러분, 축복받잖아. 은혜 받잖아. 저 때문에. 그지요? 그리고 내가 사는 대한민국은요,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대한민국은 다 착각한 자유요. 대한민국은 나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어. 대한민국은 나 때문에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딱 나라에 여기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의하여 사니까 하나님께서 만 가지의 축복을 주시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일단 처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출하여 여러분 자기 자신에 빠지는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할 것은 가정은 이건 내가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사회 이것도 많이 했고 오늘은 국가 내가 속한 대한민국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없는 내가 어디 있어? 나라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교회가 어디 있냐고. 국가 없으면요, 교회도 없어. 북한에 뭔 교회가 있어,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북한에 무슨, 거기에 무슨 가정이 어디 있어, 북한 가정이. 가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조차도 북한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 못 해. 저녁에 다 불 꺼놓고, 남자, 여자 정년 모아놓고, 전기불 꺼놓고, 아무나 붙잡아! 그래서 붙잡으면 결혼식이요. 북한이 가정이 이게 정상이냐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전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이 사상이. 여러분 그런 거 잘 몰라요, 여러분이. 북한은 인간이 사는 집단이 아닌 거예요. 그걸요, 고발 안 하면 자기에게 나중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건 고발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상 비판을 하려고. 그니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깃을 우리가 받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믿습니까? 그래야 나머지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한 국가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선택을 잘 해야 된대요. 내가 그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첫째는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나라의 종교 선택. 무슨 선택? 종교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도 잘 되려면 대한민국이 종교를 선택을 잘해야 돼. 이 지구상의 종교는 첫째 뭐가 있냐? 불교 있어요. 불교. 뭐요? 그 다음에는 유교 있어요. 유교. 그 다음 뭐냐? 이슬람 있어요. 이슬람. 그 다음 뭐 힌두교 있어요. 힌두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있어. 기독교.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물어보는 게 병신이지. 그걸 말하고 물어봐.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교회에 와 있으니까 합창으로 다 기독교 말했지만, 이거는 교회 아니더라도 어떤 학술 포럼이든지 역사 토론회든지 어떤 장소에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되냐, 이걸 한번 물어보면 이거는요, 기독교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를 선택 한번 해봐.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가 전성기 때 있잖아. 불교의 전성기 때는 나라가 망해요. 불교의 전성기 때는 나라가요, 패망해버립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지금 봐요. 불교 국가 있죠. 불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 있죠. 예를 들면 태국, 또 하나는 옆에 스리랑카 같은데, 이거는 남자들은 태어나면 우리가 군대 3년 가는 것처럼 전부 남자들은 3년 동안 중을 해야 돼. 중을. 남자들이 중생활을 해야 된다고. 중생활 하다가 거기서 나는 제대하고 이제는 일반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하면 돌아가고, 일생 중 하겠다는 사람은 중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불교는 교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어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시대 때 같을 때는 한 시대에 남자들의 절반이 중이었어. 절반이 중. 그 절반이 중이 돼가지고 다 손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감고 똑똑똑 이것만 해봐. 누가 일해? 누가 뭐 하냐고. 불교 교리는 깊이 들어가면 망하게 돼 있다고. 응? 기독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 나가서 일하라 그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나가서 일하라. 나가서 일하라. 도전하라. 정복하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멘. 불교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불교하면. 응? 그래서 고려시대 때에 이 불교가 망하는 걸 보고, 방치는 걸 보고 이시조선이 안 돼. 이 종교한테. 그래서 불교를 탄압시켜가지고 조선을 열 때는 유교를 선택해. 유교. 근데 유교요. 나 어릴 때 보면요. 유교요. 일단 장례식 하는 걸 보면 어릴 때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 옛날에 내가 어릴 때는 장례식을 사람이 죽으면 7일 했어요. 7일. 무조건 7일이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시체에다 손도 못 대. 3일 후에 관에다 입관을 해. 그리고 7일 동안을 그 큰 방에다 딱 놓고 그 장례식을 7일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 밥하러 다녀야지, 떡 만들어 다녀야지, 술 만들어야지 해서 온 동네가 일주일이 마비요, 마비. 일주일 동안 일도 못 해버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나고. 오늘은 이 동네에 죽고, 내일은 저 동네에 죽고, 내일은 저 동네에. 장사 치르다가 그냥 한 세상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랬지만, 나보다가 더 오래 전에는 이 장례식을요, 장례식 하면은 무덤에다 이렇게, 무덤에다 사람 묻죠. 묻으면 옛날에는 그 여우들이 많았죠. 여우들이 와서 무덤을 막 파니까 그 집의 장남은 무덤 옆에다 집을 지어놓고 3년을 무덤을 지키고 살아야 돼. 왜? 자기 아버지의 무덤 여우들이 못 파가라고. 여우들이 피 냄새를 맡고 시체 냄새를 맡고 장례식 치르고 돌아오면 여우들이 무덤을 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이 못 파가게 하려고 무덤 안에 먼저 돌로 이렇게 짜서 여기다 시체 넣어놓고 여우들이 파도, 흙을 파도 돌에서 못 파게 하려고.
그 돌 안에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시체 눕혀놓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어. 이거 대우들이 못하게 하려고 3년 동안을, 3년 되면 살 다 썩지. 뼈만 남지. 그럼 피냄새 안 나지. 시체 냄새 안 나니까 이제 여우들이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옆에다 3년 동안 집을 지어놓고 무덤을 지켰다고. 6.25요, 6.25.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보라고. 나라 망해버려. 나라 망해버려. 맞죠? 그죠? 그리고 또 3일 만에 무덤 또 찾아가서 또 울어야지. 그리고 또 3년 동안은 집집마다 또 며느리들이 또 방에다가 죽은 조상 또 빈소 만들어 놓고 또 아침 저녁 밥 먹을 때마다 밥 떠가지고 가서 울어야지 또 아버님 이게 망한다고 망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딱 보니까 이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3일 내로 장례식 안 하면 무조건 벌금 해가지고 내 어릴 때 7일 장례식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하여 3일 이상 시체를 놔두면 3일 안에 안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깜빡무를 하니까 3일로 지금 줄어들었어.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게 유교가 국교가 되면 나라 망해버려요. 나라 망해버려요. 이거는 완전히 망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망해버려요. 이슬람 있죠, 이슬람. 이야, 여러분. 이슬람이 한 나라에 들어와서 정복해버리면 일단 여기에 있는 여자들은요. 어디 건방지게 여기서 예배를 남자들 옆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여자가 큰 소리 치면서 저리 가요, 옆으로! 들어가요. 이슬람은요, 그러면요. 여자들은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해. 내가 이슬람 예배드는데 가봤거든. 갔더니 구경하러 갔더니 이방인은 못 들어오게 하죠. 자기들끼리 말이야 하얀 옷을 입고 발을 다 씻고 들어간대. 여자들은 저 뒤에 있는 유아실처럼 유리로 막아놓은데 그 뒤에서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 그리고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 여러분 다 뒤집어 쓰고 눈만 이렇게 받고 내놓고 그 눈을 가지고도 남자를 1분 이상 이렇게 쳐다봤다. 남자를 보는데 1분 이상이 눈이 멈춰 있었다. 그러면 눈을 빼버려요. 눈을. 이슬람 눈을 빼버려. 이슬람이 우리나라 종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망해버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종교 선택을 잘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요 흥하느냐 망하느냐 제일 중요한 선택이에요. 아멘. 그러면 기독교 봐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한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복을 받았어.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럽은 기독교 전성기가 지나고 난 뒤에 지금 교회에 나간 사람이 4%밖에 안 돼. 유럽은. 우리 한국만도 못해. 그래도 기독교가 지나가는 흔적 때문에 그들은 지금 복을 받은 거예요. 불교와 유교가 지나간 흔적의 나라 있죠.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없어. 다 야만 국가요. 불교와 유교가 지나간 흔적의 나라는 다 야만 국가요. 기독교가 지나간 나라는 지금 기독교 전성기가 지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세계 제1등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여지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무조건 기독교를 선택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어디 가서 말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진짜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맞다고요. 우리가 교회라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는 거짓말 못해요. 사실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슬람이 말이에요. 이슬람 보세요. 비참합니다. 이슬람은. 일단 이슬람이 나라에 들어오면 망해버려. 나라가 망해버려. 폐망해버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슬람 애들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이슬람 나라를 만들려고 이슬람 그 형제단들이 세계회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 해서 7가지 전략을 세워서 한국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첫째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무조건 한국에 들어가서 결혼하라 해서 청년들에게 돈을 보따리로 싸줘.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오는데
이슬람 애들은 이슬람의 성경인 코란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같은 성경처럼 코란경이 있는데 그 코란이 그 전부 그건 공격 경전도 아니에요. 알라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 책에. 알라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선이란 성경 구절이 있다고 걔들에. 내가 누가 저 고란경 몇 장 몇 절에 그 찾아주는 걸 내가 읽어봤어. 이야 웃기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걔들은요 거짓말을 알라를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그냥 서슴없이 오히려 거짓말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올 때 이슬람 국가에서 거짓말 총각 증명서를 만들어줘요. 결혼했는데도 총각 증명서를 만들어줘. 이걸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저 학교 아니면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처녀들한테 난 총각인데 막 국가가 띄워준 나 혼자 사는 총각이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돈을 막 보니까 우리나라 처녀들이 결혼해버린 거야. 결혼하고 난 뒤에 첫 애를 낳기까지는 절대로 행동하지 말라. 이게 걔들의 수칙이요. 한국에 들어가서 첫 애를 낳기까지. 첫 애가 딱 나오면 바로 자기 나라를 가보자 그래. 자기 나라를 따라갔더니 애를 하나 안고 갔더니 세상에 그 남자한테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형님 서로 절하라고. 아유 한국의 처녀들이 애 하나 낳고 따라갔다가 이게 뭐한 일이냐 그러면 바로 거기서 폭력을 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여기에 순응하면 이래가지고 지금 결혼작전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슬람이 몇 명 됐냐면 23만 명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병 들어가고 있는 거야. 한국에 지금 이슬람이 23만 명으로 늘어났어. 그리고 걔들의 목표가 앞으로 10년 내로 이슬람의 목표가 50만 명을 빨리 만들어서 50만 명을 분기점으로 삼습니다. 어떤 나라에 침투하여 50만 명이 되면 바로 걔들은 선교 전략을 테러로 바뀌어요. 테러로. 무엇으로? 그때부터는 막 불지르고 폭력하고 이걸로 돌아선다고. 우리나라가 이슬람이 50만이 돼봐요. 대한민국 무너져버려요.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있어. 그 다음에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유학생을 유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 중에 공부 잘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미국 유학 가려니까 돈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 카타르 도하라든지, 거기 새로 선 나라, 뭔 나라 이거? 새로 선 나라, 이슬람. 어디야? 뭐 있잖아. 아니, 뭐야. 두바이 같은 거기 나라에 전부 공짜입니다. 이슬람 말 토플 시험 합격하면요. 학비가 다 무료야. 다 공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그냥 공부는 해야 되고 해서 돈이 없으니까 다 그 두바이로 유학생으로 공짜로 가. 가면은 일단 딱 거기 학비 무료지. 그 다음에 생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값 이런 거 네 돈을 내라 그러면 돈을 안 내는 조건이 하나 있어. 뭐냐? 너가 이슬람 교도로 들어오면 나머지 혜택을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일단은 학비는 공짜로 갔지만 생활비 있잖아. 생활비 밥 먹고 하는 거 그거 거기 이슬람에 가입해서 그 가서 말이야 종교 행사에 참석하면 밥도 공짜로 먹으니까 그렇게 유인을 해놨다고. 그러니까는 다 가서 그냥 이슬람에 가입해서 그냥 장난기로 해고 내가 유학만 마치고 공부만 하면 돌아가면 되지. 그때부터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돼요? 가자마자 뭐부터 외워야 돼? 우리 사도신경처럼 코란에 대해 사도신경이 있어. 전능하사 천지를 이것처럼 외운단 말이에요. 그걸 외우게 되면요. 영이 붙어버려. 영이. 무엇이 붙어요? 종교는 영입니다. 애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가서 혜택 보려고 몇 가지 따라 했다가 종교는 영이 붙어버려. 영이 붙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돼버린다. 공부하러 갔다가 이 전략으로 지금 엄청난 애들이 지금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리고 스쿠프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슬람 돈이요, 돈. 이
얼마 전에 죽은 빈 라덴, 요놈이 젊었을 때 에집트에서 이슬람 형제단을 조직했어. 지금 제가 대한민국 1천만 원 조직한 것처럼 빈 라덴 그놈이요 꼭 나 같은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형제단을 조직해가지고 이슬람 국가 잘 사는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돈을 내놓으라 해서 돈을 수십억 불을 걷었어. 걷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빌려줘. 빌려주는 대신에 이게 스쿠프법인데 이 이슬람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빌려주는 대신에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돈을 빌려 쓰려고 그래요. 이거 이자 없어. 이자 없이 공짜로 빌려준다고. 공짜에는 항상 독약이 묻었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인데도 모르고 이것을 지금 도입해서 받아들이려고 국회에다가 지금 신청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그 경제기획원, 금융감독원에 있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을 이슬람 애들이 돈으로 전부 매수를 해버렸어. 그것도 1억, 2억 주는 게 아니야. 막 10억씩 줘가지고 해가지고 이 돈을 쓰도록. 그래 대통령한테 이걸 올리고 대통령이 뭘 아냐? 대통령이 뭐 알아? 그 밑에 있는 전부 다 팀들이 이슬람 돈은 이자가 없으니 우리가 그 돈을 빌려오면 우리나라의 외채 구조가 튼튼해지고 이자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이자를 안 내도 되는 대신에 이슬람 이 돈을 빌려오면 이런 일이 있다. 우리나라 광역시마다 전부 이슬람의 사원을 지어주게 돼 있어. 조건이 뒤에 우리나라 모든 광역시에 이슬람 사원을 다 만들어주게 돼 있다고. 미쳤어. 미쳤어. 이자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는요, 별게 다 있어요. 이슬람 애들이 우리가 스쿠프 법을 도입해버리면 이자 없는 그 돈을 빌려와버리면 대한민국 빌려와버리면 걸려들어버려. 이 드디어 덫에 걸려들어버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슬람 애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영종도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영주권을 다 주게 돼 있어. 미쳤어. 미쳤어. 안 돼. 그래서 안 돼. 왜 대한민국을 팔아먹으려고 그래 이슬람한테. 왜 대한민국을 팔아먹으려고 그래 이슬람한테. 그리고 걔들이 와서 결혼을 하면 영주권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걔들의 친척들을 초청하면 엄마, 아버지, 형제단들을 자기 나라에서 한국으로 초청하면 전부 영주권을 다 줘야 돼. 영주권을 줘야 돼. 이런 독소 총황들이 그 다음에 돼지고기로 만드는 모든 음식은 국가에 다 없애야 돼. 돼지 기름으로 과자를 만드는데 이런 건 전부 다 없애야 돼. 미쳤어 이거. 이자 없다는 그거 하나만 알지. 그래가지고 세상의 신문에도 이자 없는 돈을 빌려 쓰려고 그러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냐? 기독교인들은 너무 옹졸하다. 종교가 다르다고 그 돈을 못 쓰게 한다.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아도 외국에 빚이 많은데 이자 한 푼도 안 내는 돈을 써야 나라가 좋지. 그것만 자꾸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뒤에 있는 이 뒤에 그 다음에 걔들은 한국 와서 이 스쿠프법을 딱 받아들이면 뒤에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다고요. 걔들이 한국 와서 부동산 빌딩을 사거나 이런 걸 살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자보다 더 나가요, 외국으로. 이자보다 더 나가. 등록세, 이 취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다고. 걔들이 하는 대신에. 세상에 먼저 번에 교회 집사가 되는 집사인데 말이야. 안상수 시장 있지, 인천에. 안상수 시장이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슬람의 국가에 그 표가 많으니까 세상에 모르게 비밀로 인천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어. 약속하고 그 표로 동의해서 인천에 됐단 말이에요. 인천에 아시안 게임 하잖아, 이번에 몇 년 후에. 알죠? 이러니까요, 정치가들이요,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다니면서. 정치가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 되면 나라 망해버려요, 나라 망해버려. 나라 망해버려. 그게 병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요, 이거 힌두교 있죠, 힌두교. 힌두교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교가 된다. 아이고. 힌두교는 소를 섬기는 종교야. 일단 소고기 못 먹어. 그 맛있는 소고기 여러분 하나도 못 먹어. 인도의 뉴델리 같은 데 가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하면 강화문 내거리에 살이 튼튼 찐 소들이 길거리에 다 가로막으면
차가 앞에서 가지고 꽥 눌리도 뭐해. 꽥 눌리면 벌금이요. 왜냐하면 소한테 스트레스 받게 했다고. 내려가지고 소한테 빌어야 돼. 손을 때려도 안 돼. 절로 때려도 안 돼.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손님 비켜주세요. 아이고 아버지. 그래 너무 종교를 그래 국교를 하면 되겠어 그거. 응? 아이고 아버지. 망해버려요. 나는 망해버려요. 나는 망해버려요. 힌두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사람 고기 빼고는 다 먹어요. 사람 고기 빼고는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의 제일 선택 중에 중요한 건 종교 선택이에요.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선택해야 돼요. 아멘. 폐일어나고 기독교 선택해야 돼요. 맞죠? 우리가 여기서만 아멘이 아니라 어디 사람한테 가도 나처럼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라고. 한번 이야기해봐. 불교인들한테 두 개를 선택하라 해봐. 우리나라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느 종교를 선택해야 되냐고. 자기 종교 한 개 빼고 자기 종교 빼고 불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불교인 선택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거 빼고 하라 그래. 자기 거 빼고 어느 종교를 선택해야 되나요? 한번 물어봐. 그러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해야 된다 그러지. 그 다음에 유교 교인들한테 물어봐. 어느 종교를 선택해야 되느냐면 유교하고 기독교하고 하라 그러지. 그 다음에 또 이슬람한테 물어봐. 나라가 잘 되고 어느 선택했냐고.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해야 된다 그러지. 두 개만 선택하라 그러면. 또 어디하고 했냐고 그러면 다 자기 거하고 기독교하고 해야 된다 그러지. 나중에 기독교한테 물어봐. 어느 종교를 선택하냐고 그러면 첫 번째도 기독교, 두 번째도 기독교를.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맞죠? 그러니까 내가 내일 66 국민대회 왜 시청 앞에서 하느냐. 지금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내가 대한민국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래. 멀쩡한데 왜 무너졌다고 자꾸 그러냐 그래. 세상에 이슬람이 23만이에요. 23만 벌써. 50만만 되면 대한민국은 끝나버려요. 이게 좌파 빨갱이보다 더 무서운 게 이슬람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요. 아이고 아버지. 이것도 모르고 멍하게 산다니까 이 대한민국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요. 응? 두 번째는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첫 번째는 종교 선택이라 그랬어요. 종교 선택. 무슨 선택이요? 종교 선택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무조건 기독교예요. 캐톨릭도 아니고 개신교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이래야 대한민국이 잘 살아. 잘 돼. 두 번째는 정치 시스템이에요. 정치 시스템. 어떤 정치 제도를 갖느냐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정치 제도는 뭐가 있냐? 첫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두 번째,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중간이요. 세 번째, 공산주의 있어. 공산주의 있는데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자유민주주의 해야 돼요. 사회주의 해야 돼요. 공산주의 해야 돼. 진짜요? 정말요? 해봤어. 인류가 해봤더니 이 지구상에 가장 좋은 정치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 그리고 공산주의하고 중간사회에는 사회주의도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내 미국 지도 한번 보여줄게. 한번 보세요. 아니 다 해본 걸 가지고 왜 지금 와서 논쟁을 하냐고. 어? 참 난 기가 막혀서 말이야. 응?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미국이잖아. 이게 미국인데 요 북미잖아요. 북미인데 미국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미국 선거 놓은 거 한번 찾아봐. 미국 선거 놓은 거. 미국. 더 확대해봐. 이거 확대하면 나와버려. 이거 확대하면 나와. 그렇지. 여기까지가 미국이요. 보세요. 미국이요. 땅이 좋다고 미국이 저렇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미국이고, 요것은 캐나다예요. 캐나다. 캐나다 땅이 더 넓어요. 보세요. 캐나다가 더 넓다고. 근데 캐나다는 자유민주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속성은 사회주의가 강해요. 캐나다는 사회주의 정책이 잘합니다. 송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송 교수님이 전공 과목인데 교수님, 이제 장로님이야. 장로님, 캐나다하고 미국하고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예?
GDP가 10배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땅을 가지고 똑같은 봐요. 이거 아메리카 대륙인데 똑같은 데 봐요. 캐나다는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사회주의 쪽이 강해요. 그 미국하고요, 이게 정치 시스템을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요 같은 대륙에 위로는 캐나다 사회주의, 여기 미국, 그 다음에 여기 멕시코죠, 멕시코. 이게 어떤 정치 체제를 갖냐가 이것이 한 나라를 운명을 결정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대한민국이. 좌파 빨갱이 친북주의 반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깨려고 발광을 떨고 있는 거예요. 발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안 돼. 절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틀을 지켜야 돼. 사회주의로 가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 야당들이 주로 사회주의 쪽으로 가자고 방향을 잡고 저렇게 난리들이요. 민주당, 민주노동당 저게 사회주의 성격적으로 가자고 저렇게 난리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나라 망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럼 왜 야당이나 이런 정치가 중에서 자꾸 사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회주의 쪽으로 가자고 저렇게 난린가? 그 이유가 있어. 쟤들도 다 알아요. 그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 다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가자 그래. 왜? 일단 정권을 잡아보려고. 왜 정권을 잡는 데는 사회주의를 가지고 세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사회주의 하면요, 국민들이 대부분 그냥 딱 미쳐버려. 글로 빨려든단 말이에요. 응? 장로님들 다 나와봐, 일로 나와봐. 장로님들 나와봐. 다 일었어요, 장로님들 다 일었어. 일로 앞으로 나오죠. 회의가 아버지 속통이요, 속통. 옆으로 서요, 옆으로. 장로님들 옆으로 다 서요. 좌우로 나란히. 번호 해봐요, 번호. 왜 야곱 장로님은 넷 안 해? 방이지? 2명 더 나와야 돼, 너만. 이성균 사님 나와. 백수는 나와. 10명 채워야 돼, 나와. 좌우로 정렬. 10명이란 말이에요. 왜 사회주의를 하면 안 되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잘 들으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야 돼. 왜 망하는지를 잘 보세요. 자, 번호 다시. 하따야. 역시 장교 출신이 달라, 이거. 백수이면 장교 출신이라서 이거 확실히 할 줄 알아. 할 줄 아는데, 그러면 이제 10명의 장로님들이 나왔는데, 이 10명의 장로님들이 일개 국가라고 생각하죠. 국가.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줄여놓은 국가요. 이런 사람들이 한 집단을 이루고 사는데,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도 돈을 버는 경제적 능력은 사람마다 같을까 다를까? 다 달라. 그러면 거꾸로 이제 안수 집사님부터 백순원 집사님은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벌어. 10만 원. 10만 원 해봐. 그 다음에 빨리 또 방이야 뭐야 이것도. 20만 원이지 너는. 나 저렇게 눈치가 없어. 참나. 그렇지. 항장로님이 제일 많이 벌어. 이런 다양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 이 말이야. 아멘이요? 사는데 문제는 여기서 딱 계산을 해보면 이런 사회적 모순점이 나타나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인데 뒤에 3명 있죠. 뒤에 3명. 황 장로님하고 김기동 장로님하고 이제 한동호 장로님 3명 따로 모여. 그걸로 따로 모여. 그쪽으로 따로 모여. 이 3사람이 버는 돈을 다 합치면 나머지 7명 따로 모여. 동그랗게 모여. 나머지 7명의 돈 버는 걸 다 합쳐도 저 3명을 못 따라가. 3명이 더 많이 버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이쪽에 동그랗게 모이려니까. 동그랗게 모여. 이 사람들이 빨갱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자꾸 사회에서 여론 형성을 해. 수군 한단 말이 뭐냐면, 야, 더럽다. 우리 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왜 10만 원밖에 못 벌어.
지가 어릴 때 공부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현재 자기한테 돌아오는 대접에 대해서만 불만을 품는 거야. 불만 분자들이 떠든다는 거야. 수근수근 해봐. 시작. 수근수근. 아이, 더럽다. 아이씨, 더럽다. 아이씨. 때려엎자. 이씨, 세상에 말이야.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더러워. 이씨, 개 같은 새끼들 말이야. 이씨. 이렇게 수근수근 하고 하니까 숫자는 이쪽이 많아요. 7명이요. 저쪽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건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의 단점이 뭐냐 하면 잘못된 수준이 낮은 사람이 숫자가 많이 차지하면 민주주의의 비극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법을. 저 사람들이 법 만들어도 하나도 통과 안 돼. 이 사람들이 법 만드는 게 통과돼. 법은 숫자로 가기 때문에. 이해가 돼? 법은 숫자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럽다. 이놈의 세상 때려엎자. 왜 나는 10만 원밖에 못 벌어? 이런 더러운 세상 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이 뭐 말? 이것이 사회주의법이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법. 똑같이 나눠 가지자는 거예요. 사회주의. 두 번째 이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똑같이 나눠 가지자 해서 이 사람들이 법이란 칼을 만들어. 법은 그 칼이요. 법을 만들어서 똑같이 나눠 가지자. 이 더러운 세상.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대표가 법이란 칼을 들고 손으로 들어 이렇게 들고 저쪽 가요. 저쪽 가서 옆구리에서 대. 한동훈장 옆구리 대고 내놔 그래봐. 그렇지 내놔. 그러면 여기는 3명밖에 안 되니까 법이란 칼을 가지고만 꼼짝없이 손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노무현이가 말한 대로 강남 부자 주머니를 털어서 의료보험 안 내게 해주겠다. 잘 들어봐. 강남 부자 주머니를 털어서 의료보험 안 내게 해주겠다. 우리나라의 전체 전국의 모든 재산을 인구의 5%가 가지고 있다. 몇 프로? 5%가 돈을 다 가지고 나머지 95%는 월급 타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쪽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돈을 5%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돈 벌어서 살아야 된다. 하니까 이쪽 사람들은요, 그냥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돈 내놓으라 그래. 돈 내놓으면 이 3명은 꼼짝 못해. 법이랑 칼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3명은 손들어요. 두 손 들어. 줄게 해봐요. 줄게. 죽이지 마. 줄게. 뺏어가지고 왔어. 일로. 뺏어가지고. 손 내려. 놀아줘. 똑같이 놀아줘. 다 나눠줬어.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버는 사람 돈을 빼서 똑같이 가서 나눴더니 전부 다 50만 원씩이야. 이제 다 50만 원 똑같이 나눠 가졌어. 이것이 사회주의야. 그러면 얘들은 막 이겼다고 해서 만세! 그러게 만세해봐, 만세. 그렇지, 만세. 왜냐하면 50만 원을 이제 뺏어서 가졌으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극이 일어나는 거야. 자, 뺏긴 이 세 사람들이 내년도에 가서는 일할까 안 할까? 하기는 하는데 50만 원에 벌도록 낮춰서 일을 해버려. 50만 원만 버는데 낮춰서 일을 한단 말이야. 이해가 돼? 그러면 한 사회와 국가가 유지가 되고 발전되려면 문제는 뛰어난 이쪽 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은 역사를 전진시킬 힘이 있어. 이 사람들은 멍청해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이쪽 사람들이 버는 거 가지고 세금을 주면 세금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역사를 전진 못 시켜. 이 인간들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쪽 인간은 꼭 있어야 돼. 이 인간들이 없으면 나라가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근데 이쪽 사람들이 이제 잃어버렸어. 의욕을 잃어버렸어. 안 하는 거야, 일 안 하는 거야. 왜? 해봤자 다 뺏어가는데 해봤자 다 뺏어가는 걸 왜 일을 하냐 말이야. 안 한다 이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쪽 사람들은 원래부터 안 하던 인간이니까.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원래부터 안 하고 이것들은 능력이 있어도 안 해버려. 왜? 뺏기니까. 이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라파가 뭐든지 다 지금 한 50년 동안 인간들이 똑같이 나눠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나눠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구라파도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갔던 나라들이 이 원리를 깨닫고 아멘. 다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다시 돌아오는 추세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옛날에 구라파가 40년, 50년 전에 해가지고 해보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추세인데 대한민국은 이제 사회주의로 가자고 난리들이야,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좌파 쪽으로 인도하는, 주로 지금 야당에 속한 민주당과 민주노동 사람들이 다 뺏어서 똑같이 나눠 가지다 해서 지금 세금을 세게 물어가지고 다 부자들 뺏어 나눠 가지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요. 누구도 아냐. 손학규도 알아요. 손학규가 영국에서 옥스포드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야. 박사 받은 사람이 그걸 모르냐고. 다 알지. 야당 정치인도 다 알아. 이걸 다 아는데도 왜 그렇게 하냐. 국민들의 숫자가 이쪽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일단 동의를 얻어야 정권을 잡으니까 무상급식 또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말이요. 뺏어서 똑같이 나눠준다니까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말이요. 나중에 가면 망해버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하면 망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먹혀 들어가는 거야. 특별히 젊은 애들한테. 대학 다니는 이 자식들아. 한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놈들이 이것도 모르냐, 이놈들아. 무조건 등록금 막 안 내게 해주고 막 다 해주면 다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냐? 나라가 망해버려. 나라가 망하면 너는 어디 있어, 어디? 에? 나라가 망한데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한나라당도 원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좌파를 좋아하니까, 이 사상을 좋아하니까 이러다가는 한나라당 자체가 날아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지금 한나라당도요, 절반은 좌파로 갔어, 지금. 등록금 절반만 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절반만 나오겠다 해주니까 또 이번에는 민주당 뭐느냐? 하나도 안 내게 해주겠다. 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한나라당이 다시 따라가. 왜? 일단 정권은 잡아야 되니까. 그럼 등록금 하나도 안 내게 해주겠다. 한나라당이 다시 따라가면 걔들 뭐느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생활비도 주겠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야. 나라 망해버려. 대한민국 망해버려. 대한민국. 나도 박은영처럼 선동하면요, 대통령 될 수 있어. 내가 대학생들한테, 야! 여러분! 100만 학도들이여!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면 나는 등록금 하나도 안 내도록 해줄 뿐 아니라 학생 한 사람당 생활비 100만 원씩을 주도록 내가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쟤들 다 찍어버려. 날 다 찍어버려. 된 뒤에는 메롱. 그게 대학생들이냐, 이 자식들아. 발갱이한테 한번 속아봤잖아, 박은영한테. 박은영이 해방 후에 뭐라 그랬어? 모든 땅을 빼서 공짜로 나눠주겠다 했잖아, 대한민국이. 근데 어찌 대한민국이 그런 말도 못 알아듣고 스스로 지금 모가지에다 줄 걸라고 난리들이란 말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그렇지. 목사님, 그러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난을 대물림해야 되고 부자는 부자를 대물림해야 되고 한 번 부자는 자손대대로 영원히 부자, 한 번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해. 기회도 없이. 그럼 7명은 영원히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걸 위해서 내가 지금 송 교수님한테 위대한 책을 부탁을 했어. 나는 떠들기만 하지. 나는 이론적으로 책을 쓸 능력은 없어. 근데 송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려놓은 거야. 뭐냐?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버는 이 세 사람들 있죠. 이 세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세금을 내서 이 세금을 가지고 이쪽을 도와줘야 된다고. 아멘. 그래야 이것이 서로가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사회가 돼버려. 세금을 많이 이 사람들 돈 많이 버니까 세금을 내가지고 이쪽으로 주란 말이에요. 주는데 문제는 세금이 이쪽에 돈이 일로 이동을 돼야 되는 건 사실이야. 사회주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자본주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대한민국도 모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쪽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내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얼만큼의 세금을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1분을 드리니까 잘 들어야 돼. 이거 들어봐야 돼.
이쪽 사람들이 일로 돈을 옮겨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돈을 옮길 때 이쪽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아까처럼 다시 칼 들고 가봐. 칼 들고 가봐. 내놔 해봐. 내놔 해서 돈을 뺏어서 세금의 칼을 가지고 이걸 뺏어서 이쪽으로 돈을 넘겨줘 버리면 이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그 다음 해부터 일을 해야 안 해? 안 하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야. 목사님 주장은 뭐냐? 목사님 주장은 이쪽 돈을 일로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서 칼을 가지고 강제로 내놔! 50% 내놔! 이렇게 넘겨주면 이 사람들이 첫 해는 뺏기지만 그 다음에는 일을 안 하니까. 그럼 나라와 사회가 강해버리니까. 모든 국가의 새로운 아이디어, 모든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칼을 가지고 내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한테 그냥 칼 가지고 강제로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이 사람 기분 나빠서 그 다음부터 일하네. 그러지 말고 좀 도와달라고 순하게 요청을 해야 돼. 이제는 손 내리고 칼 가지 말고 부탁을 해야 돼. 좀 도와주세요 해봐.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들은요, 뭘 가난한 게 무슨 큰 권리라고, 가난한 게 무슨 큰 권세라고, 가난한 걸 가지고 야! 니나 내나 뭐 니가 잘났다고 이 자식들아. 가난한 게 뭔 자랑이야? 가난한 건 창피한 거요. 아멘. 뭘 가난한 게 정정당당하다고 말이야. 인가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부르주아들은 이제 부르주아란 말이에요. 타도의 대상. 전 인구의 5%. 우리나라 인구의 5% 이 사람들은 아까 칼을 가지고 내놔 그러면 돈을 줘요. 주지만 속으로는 두고 봐라. 내년부터 일 하나 마나 이러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속이면서 좀 도와주세요. 다시 해봐.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그래서 중학교 때 바람 피지 말라 그랬잖아. 공부 좀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한번 해봐요. 그래. 중학교 때 바람 피지 말라 해봐요. 아니,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 해봐요, 결국은.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알았어.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줄게. 해봐요. 그래, 도와줘서 같은 돈을 아까는 칼 가지고 뺏어왔어. 이번에는 겸손하게. 아멘. 그때 이제 돈을 받았을 때 바로 가면 안 돼. 바로 가면 안 돼. 엎드려 절을 해야 돼. 엎드려 절해. 절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뭐냐. 별것도 아닌데 뭘 그러시냐고. 해봐 또. 별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이렇게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이쪽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줘야 돼. 영광. 뭘요? 영광을, 이 좌파 애들은요, 영광을 돌려줘야 되는 거야. 우파한테. 고맙습니다. 나도요, 참 당신들처럼 어릴 때 바람 피지 말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그때 어떤 년한테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경우 인생 망했는데, 이제라도 당신들이라도 잘 됐으니, 아멘.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도와주세요. 아멘. 내년 더 많이 도와주세요. 해봐. 그러면 이렇게 영광을 돌려주면 돈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져갔어. 나눠줘. 나눠줬을 때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돈 뺏어갔다! 이러면 이건 빨갱이들이야, 이건 다. 그러면 안 되고, 참 감사합니다. 해봐자.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나도 나눠주는 자가 돼야지.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투쟁에서 이겼다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조합, 민노총, 한국노총, 이 사람들은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겼다라고 소리치르고 내일은 더 많이 뺏자. 야!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냐? 애새끼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한다고.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들 정신 차려! 너희들은 인간의 폐류나.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야, 일도 안 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쪽에 와서 저 사람들한테 영광을 돌려주고
겸손하게 돈을 얻어와서 나눠 가졌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하면,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을 먹었기 때문에.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영광이야.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내년에 가서 일을 더 열심히 해. 왜? 줘보니까 재밌는 거야. 돈을 줬더니 뭐가 돌아왔어? 영광. 다섯, 영광. 온 국가와 사회가 나를 알아줬어. 더 재밌는 거야. 이야, 내 은혜 더 많이 돼가지고 내가 돈을 100억을 세금을 내야 되겠다. 100억을 내면 사람들이 다, 야, 저 사람 100억 냈다. 100억 냈다. 이렇게 영웅을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은 그 영웅에 속아가지고 등신들이야, 이것들도.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며칠 동안 잘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요즘 그렇잖아. 나도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미쳤다고 막 잘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영광을 받아 먹으면요, 무섭게 일하는 거야.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나는 힘차게 주장합니다. 박수 쳐, 박수 쳐, 박수 쳐. 이 대한민국을 참여해서 깨워야 돼. 아멘이요? 자, 출연 안 하고 수고하셨어. 박수. 들어가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듣고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사회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무슨 당상, 무상급식, 애새끼들 밥 하나도 돈 안 내고 먹게 해준다.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러면요, 그거는요, 팔자야, 팔자. 너는 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사회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사회주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하면. 공산주의는 더 안 돼. 공산주의는 더 안 돼.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의 차이점은 이건 설명하려면 또 3시간 걸리니까 그냥 한마디만 할게. 공산주의는 나쁜 거. 그것만 알면 돼. 아멘?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또 3시간 걸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 그러면 통일했어요. 종교는 뭘 가져야 돼? 기독교. 정치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아멘.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경제적 문제지만, 이거는 삶의 문제지만, 질의 문제지만, 생존의 문제가 있어. 생존의 문제에 선택이 있어. 한 나라가 존재하려면 동맹을 선택해요. 동맹. 뭐라고요? 한 나라는요, 스스로 자기 개인 나라 혼자 못 살아요. 옆에 나라와 동맹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와 동맹하느냐가 그 나라의 생명이야. 그러면 봐요. 우리나라가 동맹할 수 있는 나라가 우선 지정학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하고 동맹을 할 수 있냐면 동맹은 생존의 문제야. 앞에 두 개 종교와 정치는 삶의 질의 문제지만은 이 동맹은 생존의 문제야. 우리나라는 일단은 옆에 있는 일본이 있어. 일본과 동맹할 수 있어. 또 하나는 저쪽에 이쪽에는 소련이야, 소련. 소련과 동맹해서. 또 하나는 중국과 할 수 있어, 중국. 자, 한국은 역사적으로 계속 일로 붙었다가 이렇게 동맹을 해왔어. 해봤더니 중국하고 옛날에 동맹을 해봤더니 이 중국 놈들은 떼국 놈들이라서 친구하자고 했더니 친구를 잡아먹어버려. 일본하고 친구를 해봤어. 일본하고 친구하자 했더니 요 쪽벌이 같은 놈들이 한국을 먹어버렸어. 소련하고 동맹을 하자 했더니 이놈들이 먹으려고 그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동맹 대상의 나라들은 동맹을 하려고 하면 나라를 먹으려고 그래. 이해가 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가 막힌 사람이야. 어차피 나라는 혼자는 못 살아. 어느 나라와 동맹은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승만이 결정하기를 아예 우리 주위에 있는 놈들하고 동맹을 하니까 항상 우리를 먹으려고 덤비니까 아예 우리를 못 먹도록 먼 나라, 아멘. 미국하고 동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와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니까 중국, 소련,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한국 뒤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이 딱 지키고 있어요. 동맹이란 말이야. 아멘이요? 그리고 왜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미국이 세계 제1의 나라야, 현재. 맞죠? 그 친구를, 부잣집 친구, 잘 사는 친구를 만나야 그 친구의 주머니에 있는
야구장을 따라가도 그놈이 돈 다 내주고, 골프장을 따라가도 그놈이 다 내주고, 목욕탕을 따라가도 그 새끼가 돈 다 내주지. 거지하고 동명을 하면, 거지하고 친구하면요, 빨아먹을 게 하나도 없어! 아멘! 중국하고 동맹해봐, 중국이 지들 나라 문제도 해결 못해서 중국이 요즘 와서 조금 잘 산다고 하있고, 그건요, 상해하고 광주하고요, 북경만 잘 살지요. 중국은요, 80% 이상은 우리나라 60년대 수준이요. 이런 나라하고 동맹을 해? 하이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잘하지만, 일본하고 동맹하면 알지? 일본 저놈들은 동맹했다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미국하고 동맹하는 길밖에 없는 거야. 아멘. 미국은 우리나라를 못 가져요. 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가져요. 또 미국은 우리나라가 다 해봤자 손바닥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가져봤자 별로 소용도 없어. 미국은 자기 나라가 크니까. 아멘. 그래서 이승만이가 기가 막히게 동맹을 잘한 거야. 한미동맹을 잘했단 말이야. 북한은 우리가 한미동맹할 때 북한은 중국과 동맹했는데 동맹해보니까 거지 됐어. 누구하고 친구를 하냐에 따라서 수준이 그렇게 돼버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안다 그래. 믿습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은 선택을, 첫째, 종교는 어디 해야 된다고? 어디? 그렇지. 정치 시스템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아멘. 동맹은 뭐예요?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해야 돼요. 한미동맹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문제는 한미동맹을 깨려고 우리나라에는 좌파 빨갱이 이놈 새끼들이 32.5%예요. 32.5%.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로 넘어간 국민들이 32.5%라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선동에 넘어져가지고 이 백성들이 선동에 약해가지고 말이야. 한미동맹 뭐 필요 있냐? 한미동맹을 깨? 여러분들이요. 이거 망하는 거야. 나라 망하는 거야.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되시면 하면? 아니, 나는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난 그 정도 수준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비극이지.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밥을 먹는데요, 팍 떠들어, 나한테. 그런데 뭐, 왜? 우리나라가 말이야! 국방이 말이야. 국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듣고 있어, 국방에 대해서 얘기.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이 말이야, 지금 60만 군인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이게 첨단화되는데, 뭐하러 육군을 저렇게 많이 두고, 육군을 전부 다 줄이자. 3분의 1로 줄이자. 해군, 공군. 지금은 첨단 무기로 전쟁하는 거니까 첨단 무기로서 군인을 3분의 1로 20만, 해군 20만, 공군 20만, 20만. 이게 바꾸자, 이게. 이렇게 해야 나라가 된다고 딱 떠드는 거야. 한참 1시간 동안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 했어요. 선생님, 저는 목사입니다. 군사 전략가도 아니고 난 잘 모르지만 혹시 비대칭 전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알지요, 그래. 이거 보시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군대를 공군 30%, 20%, 그때 30%, 해군 30%, 그 다음에 또 육군 30%에서 똑같이 20만 나누면 군대가 강해질 것 같지만 시대가 첨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보시오. 북한은요, 육군만 100만이 있어, 100만. 얼마요? 북한은 육군만 100만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육군만 100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냐. 북한에 있는 100만 육군을 우리나라 군대가 육군만 상대해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공군과 해군은 미국이 떼어온 거야, 미국이. 아멘. 주한미군이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최첨단 무기, 이것을. 근데 미군이 딱 철수해버리면 해군과 공군, 주한미군, 미국에 있는 함대, 7함대, 이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나라 국가를 다 팔아도 지금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공군과 해군의 전력을 우리나라 국가를 다 팔아도 못 사요. 아멘. 이것을 지금 미국이 떼어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군만, 북한하고 지상군만 정확하게 이기면 나머지 두 부서, 공군과 해군은 미국이 타격해 주겠다. 이것이 전략이라는 것을 생각해 못 해봤나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국회의원이 그래.
목사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야, 이 개새끼야. 너 같은 게 국회의원 하고 앉았어, 이 자식아. 목사도 아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이 나라를 지도하는 정치인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좌파 애들이 우리나라 군대 숫자 줄여야 된다. 줄여? 군대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자? 18개월로 줄여?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이 사회와 국가는 숫자 때문에 가는 거니까. 백성들이 밀어내서 군대 숫자 당장 18개월로 줄이는 거 좋으니까 줄이자 하면 애들은 좋아하지. 나라 망해버려. 아멘. 나요, 오늘 저녁 예배까지 계속 설교하려고. 나 열받았어.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요, 계속 한국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정치가들의 선동에 의하여, 빨갱이들의 선동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32.5%가 무너졌어, 지금. 여기서 그 누군가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잠에서 깨워야 돼. 그래서 내일 우리가 시청 앞에 66 국민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 66 국민대회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행사하는 게 아니고 생존의 문제야. 이번에 분기점을 통하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파란 옷만 입고 있지 마시고 예배 마친 뒤에 아멘. 밤 12시까지 신문 가슴에 안고 전철에 돌리면서 우리 다 독립운동을 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현재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야.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여러분에게 누리게 할 때는 뒤에 이 누리게 한 희생자들이 있었어. 동작동 국립묘지 가봐요. 나이가 20살도 안 된 애들이 전쟁터에 가서 이 대한민국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물러주려고 인생을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꽃다이에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뿐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날을 좀 뜻을 생각하기 위하여 6월 6일 날 이런데도 6월 6일 날이 되면 이 백성들이 무슨 등산하는 줄 나는 날인 줄 알고 낚시 가는 날인 줄 알고 말이야. 미쳤어. 이 백성들이 미쳤어. 너가 대한민국을 누리고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너를 위해서 죽은 자가 있어. 너를 위해 죽은 자가 있어. 이해되시면 아멘. 너를 위해 죽은 자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모르고 이 백성들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아멘. 내일 우리가 국민대를 완성시켜서 전부 여러분이 한 사람당 100명씩 데려와야 돼. 무슨 마음으로? 독립운동했던 김구와 이승만 같은 마음으로. 아멘. 정말로 가슴에 불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한번 깨워봅시다. 내일 66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일단 내일 날씨가 너무 좋다니 감사하고 날씨가 구름이 탁 덮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내일 구름기둥으로 아멘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민대회 마치고 내일 성공하고 연말까지 1000만 명 서명만 완성하면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에 최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해내야 됩니다. 옆 사람 손잡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다시 해봐야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시작. 그럼 나라가 없는 내가 어디 있냐고. 나라가 없으면 다 망해버려. 대한민국 한번 부르고 대한민국 한번 부르고 대한민국 한번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들이 분에 넘쳤습니다.